안녕하세요.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0월 14일 목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치권은 아직도 대통령 후보 가는 게 돼서 여야가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여당에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재명 후보 경기도지사가 50.29%로 이제 후보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그걸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의 제기를 했고 또 당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승복을 못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그 후보의 성남시 대장동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건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곧 터져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상당히 어수선한 대통령 후보의 결정된 이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통령 문통은 성남시가 터져도 10여일이 지나도 입 다물이고 전에 말 한번 한 것은 아주 눈여겨 그 사건을 예의 주시하겠다 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끝났는데 어제 문 대통령이 대변을 통해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그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을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대장동 사건 신속 철저 수사 지시. 대장동 사건을 이제서 와서 이제 신속 철저히 수사해라. 경찰 검찰들은 서로 연합해 가지고 신속하게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진은 지나가겠습니다. 사진 봐야 답 속만 상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경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간 만남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 여기서요, 지금 이 사태에서 전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생각할 때는 김동규 김민유 누구야 화천 대유에 있던 주모자 있던 사람, 그리고 성남시 도시개발의 기획본부장으로 있던 사람, 이재명의 시인복이라는 사람, 이 사람 하나 한참 지나서 경찰은 5달이나 그냥 고발됐는데도 조사 안 하고 뭉기고 있다가 검찰이 개입해 가지고 해서 구속영장에서 지금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김만배 1000배를 먹었다는데 1000배가 아니라 만배, 김만배를 소환해서 조사하고 밤에 돌려보냈습니다. 대개 우리 여기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조사 끝나면서 밤에 구속시키지 않겠느냐 싶었는데 구속 안 시켰습니다. 돌려보냈습니다. 또 소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혹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100% 전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김만배,
사실상 핵심적이죠. 그 사람을 돌려보냈다. 이제 서로 입 맞추고 뭐 증거도 인멸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애당초 제가 여기 시청자들한테 말씀드렸듯이 검찰 인원은 많으니까 그 검찰 수사본부를 1, 2, 3, 4, 5 이렇게 두어가지고 거기 연루되어 있고 언론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소환을 다 시켜서 딱 넣고 동시에 조사를 해나가야 이 A라는 사람 해당자가 B라는 사람이 무슨 말 할지 모를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입 맞춤이 안 된다고 해요.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동시에 조사를 해서 그래서 거기서 포즈를 맞추듯이 맞춰가지고 뭐 해서 이제 뭐 구속시키고 더 보강 조사할 걸 보강 조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 하고는 뜨문 또 하나 하고 또 언제 또 할지도 몰라. 또 언제 뭐 누구 소환할지 몰라요. 이거는요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볼 때도 그 내막 속을 많이 들여다보입니다. 검찰도 그러면 안 됩니다. 국민이 이 나라 주인이고 당신들 봉급 주는 거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거야. 청와대가 돈 주는 거 아니야. 법무부 장관이 주는 거 아니야. 박범계가 주는 거 아니라니까. 국민이 주는 거야. 그리고 당신들 자녀들이 앞으로 이 국가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야. 예? 그 위에 권력 있는 권력에 눈치 보고 거기 아부하고 거기 알아서 기이고 그게 무슨 소신 있는 엘리트 무슨 사법고시를 통과한 무슨 검찰이냐 검찰들이. 내가 볼 때는요 이 검찰들이 제대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야당과 많은 국민들은 특검을 해라는 거 아니에요. 특검 SNS에 들어가봐요. 특검 해야 되는 거야. 특검을 해야 되는데 특검을 안 하려고 그래. 예? 이재명이 본인도 안 하려고 그래. 예? 법무부도 안 하려고 그래. 검찰도 안 하려고 그래. 심지어는 지금 문재인 문통도 그런 거예요. 신속히 조사해라.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조사하라고 만들어 놓고 빠른 시일에 해라. 이건 빠른 시일에 끝내라. 뭐 대외적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 얘기죠. 그러나 검찰들한테 보내는 건 언론 조사해서 몇 명 거다 집어넣고 잡아넣고 그 다음에 조사한다고 시간 끌어라. 그래서 이 문제가 덮어져 가지고 대통령 그 후보에 나가는 길에 걸림돌이 없게 하고 이재명이 제대로 그냥 대통령 후보로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무언의 사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본인이 생각할 땐 그런 의혹이 듭니다. 이제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말이요. 대장동 사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그걸 왜 청와대에 묻느냐. 엄중하게 생각한다. 이게 참 말도 잘 만들어요. 엄중하게 뭘 생각해. 엄중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수사기관은 수사기관대로 앞으로 미래를 한국을 위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법대로 처리해라. 그 수사진이 적을 때는 수사진은 확대해서라도 빨리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뭘 엄중하게 생각한다요. 신속철저 수사.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예? 그런 말이 아니라 더 핵심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검찰 인원을 아주 대폭 확대해가지고 동시다발로 조사해라. 빨리 조사해라. 이렇게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신속철저 수사로. 문 대통령 그동안 국민적 관심이 큰 대장동 사건을 심각하게 지켜봐 왔지만 청와대가 정치적 중립을 깨고 민주당 대선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시선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를 취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경선 개입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사라진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 지시가 나온 배경을 묻는 질문에 아마 말씀을 전하실 때라고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유, 애들 장난한 것 같으네. 이거 내가 볼 때는요,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것 같아요. 속 내장이 다 보이는 것 같아. 아이고, 아이고, 어? 판단했다. 자관, 에, 이 정부, 이 정치권은요, 이 정치권은 내가 볼 때는요, 그냥 덮어가기, 자기 편에 있는 자기 식구들은 그저 감싸기, 보호하기, 그리고 국민은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고 눈에 있는 국민들은 없고 국민을 개나 돼지로 생각하는지 아이고 하는 것이 말이야 꼴이. 저는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저는 옳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아주 잘못된 정치 관행입니다. 이런 구태의연한과 구태 정신은 빨리 깨부셔야 합니다. 전부 쓸어내야 됩니다. 빗자루로 마당 실듯이 쓸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이재명 후보로 갑니다. 지금 성남시의 최고 결재권자고 보고를 받는 자고 지시하는 자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시장에. 시장이 이상은 없어요. 모든 게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보고받고 시장이 지시하고 시장이 결재하고 사인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자기는 계속 오리발이야. 돈 한 푼도 안 먹었다. 돈 먹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돈 먹는 거 말고는. 저기 박근혜 대통령 돈 먹어서 지금 현재 구속사 가지고 4년 7개월 살고 있나? 돈은 다른 밑에 놈들 챙겨주는 거고 챙겨서 쓰는 거고 지는 그냥 거기서 했는데 요는 먹고 안 먹고는 나중이야. 내가 보는 견제는 그 당시 그거를 알고 결제하고 지시하고 뭐하고 이거 현재 그 서류가 있는데 그거 다 내놔라 이거야. 그걸 까뒤집으면 알 거 아니오. 그러면 그거 가지고 판단할 거 아니야 국민들이. 자 이러는 가운데 여러분들 보도에 들으실 것지만 내가 아주 기가 막혀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고에 말씀드립니다. 보도입니다. 이재명 시장 때 성남시 정신병원 강제 입원 25명. 참 대단해요. 대단해요. 이재명 시장 때, 성남시장 때 성남시 정신병원 강제 입원 25명. 이거 참, 이거 진짜 이건 완전히 이북 빨갱이 독재국가나 있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보도로 보셨잖아요. 그 성남시 이재명 시장의 형, 형을 그때 정신병원에다 강제 입원했다고 해서 그때 그것 때문에 재판도 받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고 그랬었잖아요. 저기 형 이재선 씨 그래가지고 형수하고 그다음에 또 그 형하고 이재선 씨하고 그 해경궁 김혜경 씨 이재명 지사의 그 부인하고 뭐 하는 그런 녹취록도 좀 나오고 그랬잖아요 여기. 근데 그동안에 그 형만 이렇게 그렇게 이제 병원에다 강제로 집어넣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김사랑이라고 그 시민단체 있던 그 사람도 강제 입원했다가 저기 거기서 그 입원 병원에서 도망 나왔잖아요.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다 그 또 언론에 밝히고 해서 그 2명만 있는 줄 알았어요. 2명만 그렇게 한 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25명을 잡아놨다는 거예요.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런 사람 대통령 되면 국민들 갖다가 저 이북같이 그냥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듯이 다 잡아다 넣는 거 아니는지 모르겠네.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저기 그 고양시 있잖아요. 고양시가 성남시하고 인구도 비슷하고 그 시장도 연임했으니까 8년을 했어요. 근데 8년 동안 했는데 단 한 사람도 그 비슷한 시야 경기도에 그랬는데 단 한 명도 그 병원에다가 정신병원에다 입원시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 한 명도 안 났어. 그런데 이재명 시장 때는 25명을 잡아놨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도 정신병원자 병자 뭐 이런 분자가 아니고 뭐 알코올 저기 병자가 아니고 그 멀쩡한 사람 자기하고 뭐 그냥 걸림돌 대고 뭐 자기한테 반대하고 뭐 자기한테 뭐 저기 시민단체에서 막 쓰고 이런 사람 잡아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성남시민 25명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나쁜 놈들. 12일 국민의힘 이애형 경기도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강제 입원, 행정 입원, 행정명령권이 있잖아요. 그 시장이 행정 입원 당한 환자는 25명으로 집계됐다. 정신분열증, 조현병, 중증 우울, 알코올 의존증 등이 입원 사유로 병시됐다. 현행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자해나 타해 위험 등이 있는 경우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경찰이나 전문의가 소견을 내면 지자체장 권한으로 강제 입원이 가능하다. 국민의힘 당시 비슷한 인구 규모인 고양시의 최성 전 시장은 재직 8년 동안 고양시장이 관여한 강제 입원이 전혀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고 했다. 이 후보가 무분별하게 강제 입원 권한을 휘두른 게 아니냐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후보의 강제 입원 처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른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의 본선 리스크를 언급하며 정신병원 감금 문제에 대한 증언도 여러 사람에게 들었다. 며 이 후보의 형님을 설명하는 내용도 있는데 공개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공개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설 의원이 말하는 형 문제는 이 후보가 곤욕을 치렀던 친형 강제 입원 사건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분당구 보건소장 등을 통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사 측은 25명 강제 입원 처분에 대해 단순히 강제 입원자 수를 놓고 평가하고 문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정신질환을 치료해야 할 질병의 측면으로 바라봐야지 기피하거나 혐오할 대상으로 보아선 안 된다고 했다. 자기 친형 이재선 씨도 자기가 그 경남 그 대장동 그 개발할 적에 문제가 있는 걸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거기에 누구누구를 왜 거다 갖다 가담시켜 쓰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동생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에 못마땅한 사람으로 멀쩡한 형을 정신병으로 몰아서 강제로 입원시킨 거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이재선 씨를 그 만난 사람들 그때 만난 사람들은요 극히 정상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그렇게 들었는데 만난 사람들이요 아주 극히 정상이었다는 거야. 뭐 정신병원이나 뭐 어디 이 생각이 기억력이 뭐 느리거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형은 그 회계사 그러니까 회계사는 상당히 그 수치에 받고 기억력이 좋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형이었습니다. 형도 잡아놓는데 자기 반대파하고 자기한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갖다 잡아놓는 거 그 얼마든지 있어요. 25명 신상을 다 밝혀가지고 그 25명 본인 또는 본인 가족한테 확실한 얘기를 좀 들어보게 이렇게 공개됩니다. 지금같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국가에서 살면서 언론이 자유가 되어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왜 그런 걸 공표를 안 합니까? 그 사람이 본인이 안 하면 대통령에도 지시권으로 해야 될 거 아니요. 자기 자당에 있는 경기도지사였으니까 다 밝혀봐라. 다 그 사람들 전부 다 저기 기자들하고 인터뷰할 수 있게끔 해라. 왜 말을 못합니까? 다른 건 코로나 하면 그냥 쪼르르 나가서 뭐 코로나가 좋아진다. 이제 곧 이제 터널을 벗어난다. 뭐 화이자 뭐 회장하고 전화해서 뭐 4천 몇백만 원 이렇게 저기 저 백신 들어온다 뭔다 뭐 그런 거는 잘났으면서 왜 이런 자당의 문제 있는 거 국민들의 의혹 갖는 거 이런 건 왜 이렇게 실질 끌고 슬슬 피어드시게 합니까? 그래도 이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나라의 통수권자가 맞습니까? 대한민국에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만약이 돼요. 맨날 이북의 눈치만 보고 이북의 그 말에 그냥 절절매고 이북에서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금세 법도 만들어 그냥. 아니 먼저 이북에서 그 삐라 뿌리던 박상학 저 탈북자 그 사람 그거 뿌린다고 그냥 경찰 쫓아다니면서 맞고 뭐하고 그러다가 그 이북에 삐라 뿌리는 거 금지 법안도 만들었잖아요. 180석까지 했으니까 하고 싶으면 다 해 그냥 얼마든지 해 그냥. 물론 그렇게 만든 우리 그렇게 뽑아놓은 우리 국민들도 책임이 있죠. 우리 국민들도 책임이 있지. 국민이 똑똑해야 나라가 유지가 잘 되는 겁니다. 국민이 그냥 일로 몰려다니고 절로 몰려다니고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하든지 그냥 에이 나만 손해보냐 뭐 나만 그 듣기 싫은 소리 뭘 하냐 이렇게 하면요 나라는 후진국으로 빠지는 겁니다. 후진국이 되는 겁니다. 예. 에이고 내가 이렇게 방송을 하지만요 참 더 아주 솔직한 거 깊은 얘기 그냥 욕이고 뭐고 다 하고 싶어도 참말로 정말 제 그 체매 때문에 제 명예 때문에 그렇게 못 오는 거 너무 많아서 그냥 그래도 그냥 속 터집니다. 속 터져. 여러분 속 터집니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지. 하여튼 지금 현재 여러분들 뭐 지금 내가 이게 보도해 드리는 말씀 뭐 아시는 분 들으실 거 뭐고 하겠지만 정말 우리 국민들 잘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뭐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가 민주당이 뭐 우리 본류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헌대든가 이 좌파들 무조건 이렇게 헌대든가 좌파도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에서 성장했을 때 거기서 얻어먹고 거기서 돈 벌고 거기서 애들 가리키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나라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좌파고 이 민주당의 뭐 호남 사람들이 관해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이 좌파 이 정부 이 종북 세력의 정부에서는 안 됩니다. 나라 발전 안 됩니다. 세계가 비판하잖아요. 세계가 한국을 다 몰려잖아요. 지금은 독불장군이 없어요. 이 나라만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면 외국으로 다 이거 수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먹고 사는 거야. 예? 여러분들 한국에 아시는 것 같이 한국에 무슨 지하자원이 많습니까? 뭐 나라가 커서 무슨 생산물이 많습니까? 오로지 저기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기업들도 위해주고 또 이 기업에서 그 외국에 그 수출이 많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은요 외국과 거래가 끈끈한 그 서로 그 우방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유지가 돼야 됩니다. 혼자 이북만 위하고 혼자 살라고 하면요 외국에서 한국을 비톱니다. 그럼 물건 생산되면 어디다 팔아먹을 거예요? 자 이북에다 팔아먹을 거예요? 중국에다 팔아먹을 거예요? 소련에다 팔아먹을 거예요? 아니 물론 그래도 일부 들어가긴 들어갑니다만 그 많은 그 생산되어 있는 거 전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삼성이 올해
뭐 50조인가 뭐 얼마가 순수 흑자가 난다고 이렇게 하더만요. 그 삼성이 그 많은 전열 부품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로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많이 나가는 게 미국이에요, 미국.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렇게 애쓰고 뭐고 해서 하는 거, 여러분들 기업을 도둑놈 보듯이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 노하우를 가지고 그 기술 가지고 해서 외국 시장 나가서 선두 자리를 차지해 가지고 많은 그 판매 실적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그 삼성에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거기 거기서 그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우리 제 조카도 삼성 연구실에 있더라고요. 삼성 연구실에서 연구하는데 그 사람은, 우리 조카는 한국에서 대학교 나와가지고 일본 그 동경 그 대학원에 유학 가서 거기서 전자 기술을 많이 익혀가지고 삼성에서 스카우트 간 거예요. 연구실에 근무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두뇌가 좋은 사람들, 두뇌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연구를 해서 제품을 자꾸 개발하고 자꾸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정치권들이 뭐 하나 만듭니까? 정치권들이 종이컵 하나 만들어요. 기업들이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법률 개정하고 뭐고 해서 하는 것이 또 수출 많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것이 정치가 하는 거예요. 정치권들은 종이컵 하나 못 만들어요. 컵 하나 못 만들어요. 밥사발 하나 저기 못 만든다니까. 그냥 이 입만 가지고 옛날 전 양쪽 당파서 당길에 싸움만 하고 말이지. 내 편이 최고, 네 편은 아니고. 이건 후진국에서 하는 거예요. 후진국. 이 세계에서 아주 최고 후진국이 어디야? 그냥 그 후진국과 같이 하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문통의 그 지시사항, 내가 볼 때는 문통의 지시사항 가지고 검찰이 경찰이 하는 거 앞으로 한 일주일만 두고 보면 알아요. 이게 제대로 수사를 하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 이거는 그냥 말로 빨리빨리 수사해서 그냥 꼬리 자르기로 꺼내라, 몇 명만 집어넣고 꺼내라, 아버지 나 덮어라, 이런 얘기인지, 진짜 그냥 그 성역 없이 조사를 해가지고 막 구속시키고 뭐 그렇게 하는 건지 한 일주일만 앞으로 두고 보면 제 판단이 나옵니다. 그쪽에 평가를 또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주 날씨가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어제 보니까 하늘은 높고 푸르고 간간히 구름이 이렇게 뭉실뭉실 떠다니고 그러는데 정말 가을을 그냥 느끼겠더라고요. 아주 전형적인 아주 우리 한국형 가을입니다. 요즘에 들에쯤 나가면 그 코스모스 밭에 코스모스가 피어서 한들한들 코스모스가 오는데, 그 코스모스 꽃은 참 보기도 아름답고, 이제 겨울 되기 전에 남아있는 코스모스 그 들국화가 이제 가을 늦가을에 피는 꽃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가을에 한번 교회 나가셔서 코스모스 밭도 한번 둘러보시고,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가면 코스모스 많이 심는데 나올 거예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행주산성 가는데 그 입구 주변에 거기는 해마다 코스모스를 많이 심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기 어디에요? 저기 안산시인가? 그쪽에도 코스모스 심는 데가 있고, 우리나라도 드문드문 펴도 인천대공원 가는 그 둘레길 보면 코스모스가 좀 펴 있는 데 있습니다. 대공원 가시면 국화가 요즘에 잘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연을 좀 느끼시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좀 이렇게 산책, 걷기도 하셔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